3월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소비자 전망 서베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용시장이 식어는 가고 있는데 그 식어가는 강도 자체를 미세하게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연준입니다.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둔화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가파르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계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과연 정책금리의 변화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고요. 최근 통계로 집계되는 공식 고용지표죠. BLS 고용보고서입니다. 그 내용과는 달리 뉴욕 연은이 조사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전망 서베이에서는 고용심리가 매우 약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조사가 됐는데 51.17%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때가 22년 11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는 트렌드를 이어왔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가파르게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위치가 전체 집계 이래로 그래도 현저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죠. 이만큼 고용시장에 있어서 심리 변화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더불어서 향후 1년 동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확률에 대한 부분도 매우 치솟았습니다. 22년 2월이 저점이었죠. 그 이후로 점차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몇 달 사이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의 레벨 자체를 전체 집계한 이래로 보시게 되면 높은 레벨 영역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직장을 잃고 나서 3개월 이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1년 이내 비자발적입니다. 직장을 잃을 평균 확률이 치솟았습니다. 이 두 개만 보더라도 현재의 고용시장이 매우 약화됐다. 고용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연체율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납부금을 지불하지 못할 확률 자체가 트렌드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9를 기록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 레벨 자체가 전체 평균 수준으로 수렴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는 코로나 때고요. 그리고 이때 높았을 때를 보시면 가파르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트렌드가 이렇게 점차 상승을 하고 2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점차 연체율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직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연체율 전망에 녹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거죠.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고용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시장에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했지만 일자리가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고용 상태가 위태롭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최근에 공식 고용 데이터에서도 확인했듯이 해고가 늘진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고가 조금이라도 늘기 시작하면 고용시장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연준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강한 긴축을 했기 때문에 해고가 늘게 되면 고용시장과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고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과연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될 정도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용이냐 물가냐 이 경계선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연준의 스탠스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현재는 낮은 해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해고율이 낮으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낮은 게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 실업률이 낮습니다. 이 상태까지만 보고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잠재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따라서 고용시장이 당장 위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고용이 상당히 견고하고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고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점차 둔화되고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뭐냐면 이 약화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무너질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무너지기 직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용시장이 좋아져서 중립금리가 높아졌고 잠재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만 좁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속적인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고용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단계가 그 속도가 가파르게 무너질 것인지 무너지기 직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 패턴까지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갑자기 잘 견디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향이 나타났죠. 과연 이번에는 해고자수의 증가 없이 이런 과도한 긴축으로 인한 고용 붕괴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시장에 남은 것보다 급격한 해고의 증가 여부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뉴욕 연은이 발표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한 3개월 연속해서 3%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의 위치가 집계 이후에 뭐 이런 평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뭐 거의 6% 후반까지 갔다가 가파르게 좀 떨어졌고 이 사실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의미죠.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시면 2.9로 최근 3달 동안 계속 높아졌습니다. 1월달 2.35, 2.7, 2.9까지 높아졌지만 아직 3% 이내고요. 과거 이런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물가 우려를 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6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집계 이력이 짧아서 22년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추이를 보시게 되면 가장 높았을 때가 뭐 3% 살짝 넘었을 때죠. 이후로 떨어졌고 지금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심리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는 현재 BEI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5년물 같은 경우는 2.47, 10년은 더 떨어지겠죠. 2.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시건대에서 조사를 하고 뉴욕 연은이 조사를 하고 또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 차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BEI가 가장 낮게 나오죠.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는 거는 미시건대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2.8, 뭐 2.9, 1년, 5년인데요. 뭐 2.8로 지금 가장 높게 인플레이션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뉴욕 연은은 2.6 그리고 2.47이죠. 채권 시장에서는 2.5, 2.6, 2.8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건대는 살짝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발발 이후에는 낮은 레벨 수준에 속해 있는 그런 수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연준의 스탠스가 고용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CPI가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CPI 전망 보시게 되면 MOM으로 0.3, 0.3 정도 보고 있거든요. 1, 2월 달 울퉁불퉁했던 물가가 어느 정도 다시금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하는 연준의 스탠스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3월 BLS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시기를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가와 달리 한 번 망가지면 그대로 그냥 끝이거든요. 따라서 고용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갑자기 무너지는 패턴만큼은 막으려는 게 확률적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 고용 부분의 심리 변화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